자, 보자. 자, 그 앞서 했던 게 이상용액, 그 다음 이상적 물군용액, 그 다음에 실제용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용액을 얘기해 보기 위해서 어떤 그 용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뭐냐? A하고 B가 섞인 채로 뭐 용액을 잘 이뤘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A도 잘 증발해서 증기가 만들어지고 B도 잘 증발해서 증기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아시겠죠? 이때 하필 저 둘 중에 저기에 있는 요 A만의 부분 증기압을 PA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 증기압, A의 부분 증기압을 뭐에 대해서? A의 몰 분율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림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그려놨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1. 이상 용액을 구성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PA가 저기에 있는 XA와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 이상 용액을 구성했다면 그 몰 분율과 증기압이 같아, 그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비례 관계에서 비례 상수는 뭐여야 돼요? 바로 PA 백설표. 알겠죠? PA 백설표. 그래서 이 수식을 무슨 수식이라고 합니까? 이 수식, 그 유명한 무슨 수식입니까? 바로 라우레 법칙이죠.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라우레 법칙을 잘 만족하는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했죠? 이상용액이라고 했죠. 이상용액을 영어로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ID라고 첨자를 써볼게요. 알겠죠?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요 흰색 직선입니다. 지금 흰색 그래프는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이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을 이루게 되면 몰 분율과 증기압 사이가 비례하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 A의 몰 분율이 1이다.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A만 존재. 그렇지. A만 있는 거고요. 0이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B. 이때는 순전히 B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는 B의 증기압이 어떻게 되는지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그리면 정신이 없어서 A만 따로 그려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A의 몰 분율이 1이어서 A만 있을 때의 증기압, 이 값이 뭐예요? PA 백설표. 바로 PA 백설표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상적이 아닌 빨간 애들이 있고 파란 애들이 있죠. 그 각각을 편의상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이 실제 용액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PA 플러스 보이세요? PA 플러스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 표현으로는 positive deviation이라고 합니다. positive deviation. 우리말 번역은 양의 편차. 자,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여보세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이상 용액에 비해 어떤 실제 용액의 증기압이 자, 딱 봐도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자, 이상 용액에 비해 이 실제 용액이 딱 봐도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지는 상황. 이걸 뜻하는 전문 용어가 positive deviation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증기압이 더 커졌다는 얘기는 액체로 다 잘 똘똘 뭉쳐 있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돼서 풀풀 잘 날아가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기체가 돼서 더 잘 날라. 그렇지. 그걸 전문 용어로 더 휘발성이다 라고 말을 써요. 휘발이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죠? 네. 휘발이라는 말은 잘 뭉쳐 있다는 얘기예요. 막 날아간다는 얘기야. 날아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positive devi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A와 B가 섞였을 때 그 분자 간 인력이 이상 용액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였어요? 작아졌다는 얘기였어요? 작아졌어요. 더 작아졌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상 용액은 A에서의 인력과 B에서의 인력이 정확하게 뭐가 된 게 이상 용액이었죠? 1대1. A의 분자간 인력과 B의 분자간 인력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현된 게 이상 용액이라고 했죠? 1대1 아니야? 1대1? 1대1. 바로 산술 평균. 만약에 A의 분자간 인력이 A 분자들끼리의 평균적 인력이 만약에 80이다. B 분자간 평균적 인력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섞었을 때 그 성분들 사이의 모든 평균적 인력이 만약 뭐가 되면 90이 되는 걸 그걸 이상용액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산술 평균을 1대1 혼합물에서만 생각하나요? 좋은 것 같은데. 1대1로 섞을 때만 산술 평균이 있다고요? 아니야. 우리 건우는 정말 재밌어요. 자, 어쨌건 그런데 지금 이 파지티브 디비에이션은 그 산술 평균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인력이 더 커진 상황이라는 얘기, 인력이 더 작아진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인력이 작아지니까 잘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안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잘 날아가서 증기압이 어떻게 된 거? 커져요. 더 커진 상황. 알겠죠? 그렇다면 이상용액보다 인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A와 B를 섞어내는 과정. 이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섞는 과정이 네. 작으니까. A하고 B를 섞는 과정이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발열. 버르버르버르바. 짜잔. 섞는 과정을 영어 표현으로 믹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엔탈피 표현을 엔탈피 오브 믹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다? 버르버르버르바 이렇게 됩니다.
자, 양수인 걸로 보아. 발열이요, 흡열이요? 흡열. 흡열. 여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상용액보다 인력이 작아진 건 이건 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안정. 인력이 작아지는 건 무조건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이죠. 즉 위치 에너지가 상승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그냥 상승할 수 있어요? 뭘 받았을 때 위치 에너지가 상승해요? 운동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상승할 수 있죠? 그 운동 에너지가 화학 반응에서는, 화학적인 뭐 이런 변화에서는 무슨 형태로 운동 에너지가 공급돼요? 열 에너지 형태로 운동 에너지가 공급된다고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이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작아져 불안정해졌어. 그럼 어떻게 불안정하게 만들지?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됐나 보다. 어떤 식으로 공급할까? 열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 경우가 바로 흡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경우가 바로 뭐다? 양의 편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PA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 할까요? 네거티브. 그렇지. 이 경우는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는 정확한 무슨 관계예요? 정확한 반대 관계잖아요. 그럼 여기 설명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다 반대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델타 H 믹싱이 뭐겠어요? 바로 요렇게 발열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해했다면 간단 퀴즈 이상용액 형성에서는 델타 H 믹싱 얼마예요? 0. 이상용액 형성에서는 델타 H 믹싱이 얼마예요? 0. 바로 봐 0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전후의 평균이 같다는 얘기는 전체 에너지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는 섞이기 전에 에너지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를 다 더하면. 그러니까 이상용액을 만들었을 때는 저 엔탈피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용액이 되면 이 함수적으로 뭐가 나타나고 이상용액이 되면 직선. 그리고 직선 아닌 애들이 다 무슨 용액? 직선 아닌 애들이 실제 용액들인데 그 두 개를 실제 용액을 어떻게 구분한다? 포지티브 디비에이션,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으로 구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럴 때 이상용액에 비해서 인력이 더 작아졌느냐, 인력이 커졌느냐로 분석을 한다 이런 뜻이죠. 됐죠?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진짜 중요한 거 할 거니 하니까 갑자기 건우가 막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뭐 어차피 수학 문제 풀 거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건우 진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 자, 보자. 두 번째 이. 왜? 되게 만족스러워. 그래요? 아니 사실 내가 건우를 좋아하나 봐요. 건우를 좋아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 자꾸 내가 건우만 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건우를 좋아해서 그러나 봐요. 그다음에 혹시 뭐 마음 상했거나 뭐 불쾌했거나 그랬어요? 괜찮아요. 아 진짜로요? 알았어요. 정답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조성
영역에 따른 분석.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저거 그려라가 나왔어. 저거 감안해서 그려라가 나왔어. 자, 그러면 조성 영역에 따른 분석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빠르바르바르바 여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입니다. 저 두 개 알겠죠? 저 두 개 완전 중요해. 알겠죠? 완전 중요해. 자, 그럼 첫 번째 1.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봐요. 자, 여기서는 잘 봐. XA하고 XB를 비교하면 누가 크고 누가 작아? B가 더 커요. 자, 1번에서는 A가 커, B가 커. 1번 영역에서는. 되려 B가 더 커요. B가 더 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B가 더 크지? 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경우 A는 묽은 용액에서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질의 용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됐죠? 네. 됐습니까? 그렇다면 A는 무슨 법칙을 따라야 하죠? A는 무슨 법칙? 그렇지. 헬리스 로. 요거로 설명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헨리의 법칙은 수식이 멍미 B A는 K를 요거잖아요. 맞아요. 이대 요 K 얘를 뭐라고 했었죠? 헨리상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비례상수죠. 비례상수인데 헨리의 법칙 관련 상수니까 뭐 헨리상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상에서 헨리상수 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셀을 잘 구하라고요. 여기서 헨리상수 구할 수 있겠어요? 미분한데 미분. 헨리상수 구할 수 있겠어요? 바로 봐. 미분한데 미분. 직선이라고 가정. 이거 뭐 이거? 원점이죠? 예. 원점에서 뭘 구해보자?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 원점에서 뭘 구해보자? 접선. 바로 요 접선의 기울기. 바로 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실제 용액의 성격에 따라 누구는 양의 편차고 누구는 음의 편차가 되겠죠. 뭐 양의 편차로 나타나건 음의 편차로 나타나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 이건 수학적으로 다른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음의 편차가 됐건 양의 편차가 됐건 뭐 데이터 넣고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 수리적으로 똑같잖아요. 네. 그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헨리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몇 차 함수예요? 1차함수. 기울기라는 건 말 자체가 1차 함수잖아요. 네. 헨리 법칙은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래서 헨리 상수는 요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헨리 상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헨리의 법칙 얘기할 때 극소량 들어와도 그 용질의 몰농도와 그 용질 성분의 성격이 좀 비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원점의 접선의 기울기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언제나 1차 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농도만 충분히 묻다면 비례식으로 이 상황을 설명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가정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차식도 아니고 2차식도 아니고 2차 함수도 아니고 3차 함수도 아니고 1차 비례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헨리 상수다. 이 생각을 꾹꾹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되십니까? 두 번째 XA, XB. 두 번째 영역이 여기를 얘기한다고 했죠? 예. 여기서 지금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습니까? XA가 훨씬 바로 짜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얘는 이 경우 A는 묽은 용액에서 용매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 그러면 이 경우 A는 뭘 따라야 하죠? 라울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실제 용액이 요 라울의 법칙에 수렴됩니다. 수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뭔 말이냐면 잘 봐요. 빨간색 그래프도 파란색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놨어요? 빨간 것도 파란 것도 어떻게 그려놨어요? 대충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어요? 빨간 것도 파란 것도 어떻게 그렸냐고? 어디에 가까워지게 그려요? PA 백설이. 흰색 직선에 수렴하도록 그려놨잖아요. 네. 이게 키포인트라고 하겠어요? 이게 키포인트라고요. 즉,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무조건 용매 조건이 되면 이상용액에 수렴해야 돼요. 무조건 수렴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자, 줄게요. 줄게요. 퀴즈. 다음은 다음 상도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시오. 자, 진위 여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상도표를 실제 실험에서 데이터를 얻은 건지 다음 상도표를 조작해서 그린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0, 1, 한 다음에 X축이 뭐 예를 들어서 A의 몰 분율이라고 합시다. 자, 상황은 똑같아. 여기는 퓨어 A, 여기는 퓨어 B.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A는 용액이 증기압이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PA 백설표. 됐죠? 네.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 다음 여기는 A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B도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의 증기압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이게 PB 백설표. 되십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전체 혼합 용기에서는 A 증기도 있고 B 증기도 있으니까 전체 증기압은 어떻게 표현되겠어? 전체 증기압. 이 두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그래프를 더하기를 하면 되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PA 더하기 PB. 됐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그린 게 PB고 빨간색으로 그린 게 PA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조선에 대해서 여기 요 함수값하고
여기 요 함수값을 더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그렸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직선이에요, 직선 아님이에요? 직선 아니죠. 직선 아니니까 이상용액이에요, 실제용액이에요? 실제용액이죠. 자, 이 실제용액은 실존하는 애예요, 조작된 애예요? 이 실제용액은 실제 존재하는 애예요, 머릿속으로 조작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애는 실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작해 만들어낸 거예요? 조작한 겁니다, 다시. 실제로 한 거. 조작한 거. 저 이상용의 그래프는 실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야! 왜죠? 저그 A에서 기울기랑 B에서 0일 때 기울기 더한 게 좀 더 커요. 왜죠? 왜 존재 불가능합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기울기 더해보면 직선이 바로 봐. 이게 뭐일 때예요? 이상용액일 때잖아요. 이게 뭐일 때예요? 이상용액일 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안 하는 거예요? 수렴 안 한다고요. 이런 그래프는 나타날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안 하는 거예요? 수렴 안 하는 거죠. 이런 이상용액, 이런 실제용액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모든 실제용액은 성격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알겠어요? 모든 실제용액은 성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자, 잘 봐요. 이 경우 진한용액이에요, 묽은용액이에요? 이 경우 진한용액이에요, 묽은용액이에요? 묽은 상황이라는 거 알겠죠? 네. 묽은데 누가 용매예요? A가 용매죠. 그러면 어디에 수렴해야 된다고요? 직선에 수렴해야 된다고. 직선에 이렇게 수렴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반면에 이쪽 역시 묽은 용액이에요, 진한 용액이에요? 이쪽도 묽은 거예요, 이쪽도 진한 거예요? 이쪽도 묽죠. 하지만 이때는 누가 용매예요? B가 용매죠. 그러면 용매는 무조건 증기압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직선에 수렴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 용액이라고. 이해했어요? 이렇게 대뜸 커져가 합쳐지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그리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노란색 선도 수렴해야 돼요. 노란색 선은 제멋대로죠. 왜냐면 노란색 선은 이 파란 그래프하고 빨간 그래프의 합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애매하다라고 물었는데 절대 애매하지 않아요. 절대 애매하지 않아요. 왜냐면 잘 보세요. 자, 거짓으로 그렸어요. 거짓으로 그린 것의 접선의 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흰 거랑 같아요, 달라요? 틀린 거라니까요. 이해 못 하겠어요? 자, 조작한 거 접선의 길이 뭐예요? 여기서 이거잖아요. 흰 거랑 일치해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이렇게 그려야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직선이랑 같아지죠. 이렇게 그려야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직선이랑 같아지죠. 그걸 기억하라고요. 이게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하셨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진짜로 이걸 그려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 2년 전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 그리려고 할 때 대충 그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용매 조건이 될 때 직선에 수렴하게 그려야 돼요. 접선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런데 그 녀석이 용질이 될 때는 접선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A가 용질이 될 때는 흰색 직선하고 접선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일반적으로 다르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B 역시 용질이 될 때는 이항용액과 접선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이걸 명심해서 그려야 된다고. 됐죠? 요게 실제 용액에 대한 표현이다 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나눠드렸던 그 용액 관련 기출문제, 그 용액 관련 연습 문제들 있죠? 여기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들어있으니까 꼭 다 풀어봐요. 알겠죠? 오케이, 되었다. 자, 그 다음 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82페이지부터 나오는 82페이지요. 뭐냐면 용액 용액과 관련된 그거 용액 내가 펴볼래? 용액? 없어요. 없다고요?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초록색 초록색 잠깐만 줘봐요. 이거요. 초록색 프린트에 잠깐만요. 이거 그거 초록색 거기에 용액이 다 들어있거든요. 82. 어머 이게 없네? 노용 잠시만요. 82. 네 잠깐만요. 내가 쌤 82쪽이 두 개인데요. 앞에는 10장이고요 뒤에는 11장이고요. 82페이지. 잠시만 잠깐만. 몇 명이야 지금? 하나 둘셋넷 다여. 잠시만 기다려. 기다려. 이거 뭐야? 이거 용액 관련 내용 프린트가 있거든요. 내용 프린트가 있는데 이걸 내가 안 준 모양이에요. 알겠죠? 그 상도표 관련 내용 프린트는 옛날에 줬는데 용액 관련 내용 프린트가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우선 이거 뽑아올게요. 그래서 요 용액 관련 내용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참고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뽑아오시면서 저희 루이스 구조 그 2장짜리도 주면 안 될까요? 그 루이스 구조 표 없는 사람 주신 거 아니에요? 초 줬는데 없다잖아요. 자기가 없다고요? 알았어요. 저도요. 셋. 알았어요. 좋아. 재혁 시험 잘 치고 친구들이 갖다 주는 그 시험 문제집 그 자료 받아야 알겠죠? 오늘 끝나는 거죠?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프린트